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해 오늘이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위원회에선 어떤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문성필 정치경제부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돌입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건데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통씩 스팸 문자가 옵니다. 이름도 알고 번호도 알고 도대체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 보통 어디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스팸 문자나 그로 인한 2차 피싱 피해 등을 호소하시는 국민분들 많으신데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마케팅 활용 동의 개인 정보를 하셨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희가 보기에는 해킹 등으로 인한 네. 정보 유출, 그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게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그리고 네. 지난 저희가 신고받은 것만 해도 2015년부터 해서 한 7,300만 건 정도가 유출됐다고 신고를 받았으니까 네, 지금 그런 화면에 현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작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해킹이 됐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어디에 정보를 제공을 했는지 또 불필요한 곳에 제공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회원 탈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또 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점을 또 보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1년 365일 이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인정보의 이제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한 게시물에 대한 네. 탐지, 삭제를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매년 약 한 12만 건 정도를 저희가 탐지를 해서 삭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2만 건이나 네. 되는군요. 예.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IT 기업인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지난달에 저희가 그 페이스북 집단 분쟁 조정에 관련돼서는 이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네. 당사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자료 검토, 조정안 작성 등 이제 재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되면 피해 구제를 아마 받으실 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에는 당사자가 특히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분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쟁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지금 저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도 취재하다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좀 어떤 부분이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분쟁을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피신청인 네. 예를 들면 대부분 기업인데 기업들이 이제 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지금 법으로서는 사실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 기업이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사실 분쟁조정이라는 게 국민들께서는 이런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가기 힘드시거든요. 이런 분쟁조정이 좀 더 활성화되면 국민들 피해 구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앞서 사례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도 보완이 필요한 점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EU나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네. 개인정보 이동권 또는 전송 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요즘은 이제 국외로 많이 이전해서 분석을 하고 활용을 예. 하시는데 이에 대한 이전 메커니즘 등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체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법안에 좀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앞서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랑 시민단체 이렇게 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런데요.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입법 예고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를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한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산업계 그다음에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쟁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과징금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소 이제 쟁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징금이 저희가 이제 관련 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저희 법에는 이제 전체 매출액의 3%로 이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좀 청취를 한 결과 저희 법을 일부 좀 수정을 해서 그 소위 그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어떤 비례성, 예를 들면 위반 행위가 심하냐 아니면 경하냐에 따른 비례성을 보도록 하고 또 규제의 효과성을 보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첨부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설사 유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전 조치를 기업이 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는 등 제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1년을 보내셨습니다. 네, 지난 1년간 잘했다 싶은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을 텐데 네. 맞죠? 예. 임기 내에 달성하고 싶은 목표 있으십니까?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께서 아까 첫 질문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스팸 문자 좀 덜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피싱 피해 없도록 저희가 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좀 제 포부라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한 이상 저희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제대로 된 세계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체제 그리고 조직을 갖게 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민께 저달 봉사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가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목표대로 이 세계적인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길 바라겠습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